자, 시작을 해봅시다. 지난주까지 해서 아마 교과서에 대한 진도들은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1과랑 2과 진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 지난주에 줬던 과제들을 보면 요일별로 과제를 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제들을 요일별로 잘 처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 교과서 본문에 대한 진도들을 거의 다 끝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교과서가 상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문법을 합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법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법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여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조만간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업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해당하는 자료들은요, 학원에서 따로 수령을 해도 괜찮고, 가정에서 프린트아웃을 해서 문제를 봐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프린트아웃이 안 되면 학원에 가서 따로 이렇게 수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 보죠. 어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면,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먼저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던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것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렇게 하면 되죠. 문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죠. 문법이 뭐냐?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럼 문장이라는 것이 뭔데? 라고 하면,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오니?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동사라는 녀석을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수가 있었고요. 시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서 수와 시제와 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시제라고 하는 것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 이걸 진짜 동사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 이것을 뭐다? 준동사라고 불렀죠. 됐죠? 그래서 얘는 이 동사는 반드시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때에도 동사를 먼저 찾아라. 동사 어떻게 찾아라?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동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쨌거나 좀 더 가보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수, 다시요. 부정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분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원칙을 세웠다.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한 문장 안에 주어랑 동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하는데 몇 번씩? 한 번씩만 쓰자. 주어 동사를 반드시 쓰되 한 번씩만 써야 된다. 한 번씩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를 한 번 썼는데 내가 이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라고 하면, 이 플러스 더하기의 역할을 해줄 녀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더하기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구다? 바로 연결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연결어. 맞아요. 그러면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전치사와 접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온다? 구라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절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됐어요? 그러면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됐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따라와 보세요. 내가 문장에 주어를 쓰고요. 그러나서 동사를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쓴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썼어. 그런데 이 뒤에다가 주어를 한 번 더 쓰고 동사를 한 번 더 쓴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 사이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이렇게 써준 거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여기서부터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썼어.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쪽을 주절이라고 부르고,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쪽을 종속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죠. 굳이 종속절의 형태를 써야 됩니까? 접속사와 주어, 동사를 다 갖춰야 됩니까?
너무 말이 긴데 난 이게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이 난 싫어, 나는 이렇게 길게 쓰고 싶지 않고 얘를 좀 줄여서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또 공교롭게도 여기에 나오는 주어와 여기에 나오는 주어가 동일하다면 더더욱이 쓰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왜냐면 앞에 있으니까 뭐대로 또 쓰겠니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좀 줄여 쓰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접속사를 지우는 거죠. 이 접사를 지우는 거예요. 난 주어 동사 안 쓸 거니까, 좀 줄여서 말할 거니까. 됐어요? 그냥 접사를 지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가 이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지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동사는, 근데 동사는 함부로 지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동사고, 이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동사는 함부로 지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떡하지? 이 동사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하, 이러면 되겠죠. 얘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였지만 얘는 어차피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얘를 시제가 없는 동사로 바꾸자. 더 이상 이 동사에게서 시제라고 하는 것을 쓰지 말자. 시제가 없는 동사, 방금 이야기했죠. 여기 있습니다. 시제가 없는 동사,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준동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준동사로 바꿔보자 인 거죠. 아하, 결국 이런 거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죠.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뭘로 바꾸자? 준동사라는 녀석으로 바꾸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자. 말이 너무 길죠?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야? 아, 절이라는 것을 뭐로 바꾸자? 구라는 것으로 바꾸자. 절을 구로 전환하는 것. 절을 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머릿속에 아, 그거라고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됐죠? 한번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이쪽은 지울게요. 자, 우리 목적이 생겼어요. 우리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준동사를 한번 사용해보자. 물론 이 준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바꿀 수는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부정사, 동문사, 분사 이건데 잘 들어봐.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준동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 봅시다. 준동사를 쓸 거니까 이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게. 준동사가 뭡니까? 우리 문법을 공부할 때 준동사가 뭐냐?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 문법이 뭔데? 라는 정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준동사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준동사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이게 준동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이게 준동사라고요. 여기서 물음표가 좀 생길 거예요. 어떤 물음표가 생길 거냐면, 그런데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거죠. 동사의 성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동사의 왼쪽엔 누가 나와야 돼? 여기에 행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동사가 또 무슨 동사라면? 불완전 동사라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보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동사라는 것은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되고 그 뒤쪽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을 뭘로 말하면 돼? 목적어 또는 보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동사의 성질이야. 그럼 이러한 성질, 그 앞에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는 못한다? 동사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그럼 동사의 역할이라는 게 뭐지? 아하, 동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시 한번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어. 이 말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까지 공부는 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본다고요. 됐죠? 그런데 우리는 한 발짝만 더 나가봅시다. 어떤 쪽으로 나가볼 거냐면, 아니 동사의 역할을 못한대요. 동사의 역할을 못한대? 그럼 왜 쓰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역할이 없으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동사의 역할도 못하는 녀석을 굳이 쓰되 또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야.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사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동사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 그럼 역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어에서 역할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희가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세 가지야? 명사, 형용사, 부사. 문법에서 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영어 문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용법, 역할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 가지야? 명사, 형용사, 부사. 그거 말고 다른 역할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 말고 다른 역할, 즉 다시 말해서 명사의 역할,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준동사구나. 조금만 더 단순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동사 원형의 ing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다시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그리고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쓴 녀석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은 부사 역할을 하고요. 동사 원형의 ing, 그리고 동사 원형의 ed, 얘네들은 부사 역할을 하죠. 어라? 결국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공부하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요, 명사로 사용되는 ing요, 우린 동명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분사인데 참고로 얘네들은 분사, 구문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결론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로 한 것이 어떤 것이었었냐면 이런 걸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뭘로 바꾸자? 준동사로 바꾸자.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하냐면 준동사의 종류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준동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부정사를 쓸까요? 동명사를 쓸까요? 아니면 분사를 쓸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 준동사, 이 세 가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요. 이게 준동사는 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절이겠죠. 그러면 이 구를 명사에 해당하는 또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또는 부사에 해당하는 준동사를 쓰겠다라는 선택을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바로 얘가 결정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애시당초에 명사절이었다면 이 준동사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얘네가 되는 거죠. 부정사 또는 동명사를 쓰면 된다.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형용사절이었다면 뭘 쓰라는 거야? 형용사 구를 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돼?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부사절이라면 얘는 뭘로 바꿔라? 투부정사 또는 분사, 구문이란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이전에 배웠던 문법들을 조금 이제 합쳐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를 구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구의 형태로 바꾼다는 것은 준동사를 쓸 건데 그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근데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하는 역할도 세 가지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럼 내가 명사를 쓸지, 명사 구를 쓸지, 형용사 구를 쓸지, 부사 구를 쓸지를 어떻게 결정한다? 그 애시당초에 있었던 접속사, 주어, 동사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명사절이었다면 명사구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쓰시고, 형용사절이라면 얘네들을, 부사절이라면 부사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랑 분사 구문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죠? 물론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 투부정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군.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라? 명사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얘는 분사구문이구나. 분사구문이니까 부사절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득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이 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알아야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에 해당하는 준동사들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게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써놨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이 접속사들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이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종소 접속사라는 것이 있죠. 사실 여기 나오는 접속사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랑 문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많이 봤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암기해라, 외워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접속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꼭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이런 접속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한국어는 주어를 두 번 쓰는 이중주어라는 것을 허용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거. 그래서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두 가지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and, 그리고 or, 그리고 but 이렇게 세 가지가 등위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역할, 잠깐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딱 세 가지라고요.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 명사의 역할하는 명사절, 그런 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됐죠?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 이거는 내가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 기억하시죠? 얘네들 명사절이죠. 첫 번째 that, 다음에 what, 그리고 나서 if 또는 whether, if나 whether, 그런 다음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에요. 됐죠? 아하, 그럼 이런 얘기네. 만약에 여기서 that 하고 나서 주어동사라는 형태가 나왔다면, that 주어동사라는 형태가 나왔다면 얘는 뭘로 바뀔 수 있겠어? 이렇게 ing라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대주어동사가 명사절이잖아.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명사구가 뭐야? 준동사 중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즉 다시 말해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주어동사는 ing라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해 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게 뭐가 있어? 바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관계사. 그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추가적인 정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이유, 조건, 양보, 그런 다음에 목적, 결과,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각각에 해당하는 접속사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혹은 이 구라는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꿀 때, 부사 구를 부사 절의 형태로 바꿀 때, 아, 내용상 이거니까 나는 이런 접속사를 쓰면 되겠지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나온 접속사들을 암기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when 이런 거 있고요. 좀 간단하게 while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as도 있고요. since라는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before, after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가장 쉬운 거는 because 이렇게 있고요. as 그리고 since 이런 애들이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if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 unless 이런 애들 써주시면 되는 거죠. if나 unless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on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양보를 나타내는 건 뭐가 있냐면 though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though랑 같은 것이 although라는 표현을 써줄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냐면 목적 결과는 so that 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so that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도 있고요. so랑 that을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어요. so랑 that을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얘는 결과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요.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었으면 얘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접속사들의 종류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when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야? 부사, 절의 모습이죠. 부사, 절이니까 얘를 바꿨을 때는 뭐가 된다? 이렇게 ing 또는 ed라고 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부사구. 부사구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사구, 바로 부사구니까 분사, 구문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뭐로 바꾸자? 준동사라는 형태로 바꾸자라는 거죠. 이때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꿀 때, 이럴 때 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인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인지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인지에 따라서 어떤 준동사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고요. 아마 오늘 하루에 전부 다 이야기를 끝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도 같이 많이 풀어보고 연습 문제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다 하진 못할 건데 이번 주 오늘 수업이랑 일요일 수업 이렇게 연결해서 이 진도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구절의 문장 전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건데요. 페이지로는 3페이지를 보시면 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번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1과 2과에 나오는 출판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내가 문제를 미리 줘서 풀어보라고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마 거기 연습 문제 풀어보라고 한 곳에도 이런 문제 비슷하게 문제가 나온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먼저 봅시다. 여러분 이 밑에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그 밑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잠깐만 보세요. 이 sim이라는 단어가 있죠. sim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건데 sim은 기본적으로 뭐뭐처럼 보인다. 의미는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sim이랑 같은 단어가 되는 것이 바로 appear 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appear 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자, 잘 기억해 주세요. sim과 appear 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얘네는 앞에 it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가졌을 때 it을 주어로 가졌을 때는 뒤에다가 뭘 쓴다?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갖게 돼요.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뭘 쓴다? 주어랑 동사라는 형태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주어, 동사라는 걸 써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얘네들이 이 seem과 appear이라는 단어가 앞에 주어를 명사로 갖게 되었을 때에는 뒤에는 뭘 쓴다? 뒤에는 투부정사라는 녀석을 써주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용례예요. 사실은 seem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 용례를 제대로 알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신 경우에는 that을 쓰고 that 주어 동사를 쓰고 명사인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쓴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에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뭐가 된 거다? 투부정사라는 형태가 된 거다. 됐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건 거잖아요. 됐죠? 그럼 예문을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예문 들어보면 it seems that 한 다음에 Tom이란 아이가 loves Jane. 탐이 제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잘 보세요. 탐이라는 아이가 제인이라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썼죠. 됐어요? 탐은 제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seem that까지 연결을 했냐면 뒤에다가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접속까지 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잠깐만.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따로 없다. 의미가 없죠.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지우세요. it을 지우면 되죠. 실제로 이런 it이라고 한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it을 dummy라고 불러요.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허나 dummy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바보 멍청이를 dummy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it을 지웠으니까 원칙을 깨게 되잖아. 이 it을 지워버린 순간에 어떤 원칙이냐면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죠. 없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어 자리를 채워야겠죠. 누구로? 주어 자리는 주어로 채우는 거죠. 그 주어가 어디 있어? 바로 이 뒤에 주어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 뒤에 있는 주어를 이 주어 자리로 끌어올려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문장 써봅시다. Tom이란 아이가 seems까지 쓰시고 그런 다음에 주어가 빠져나갔잖아. 주어가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 접속사가 필요 없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절을 라는 형태를 바꿀 거니까 접속사는 일단 지워주는 거죠. 됐어요? 접사를 지우시고 그런 다음에 주어는 빠져나갔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이 동사 이제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제는 가짜 동사가 되는 거죠. 진짜 동사랑 가짜 동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시제를 정할 수가 있니 없니가 되는 거죠. 근데 시제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시제를 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뭐라고요? 부정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 to love Jane 이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Tom seems to love Jan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사실 이 문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이 seem과 관련된 문장 전환은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중3 과정에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중3 과정에서는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뀌는 것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기본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고등부 과정이 되면서부터는 어떤 것까지 물어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물어보게 돼요. 이쪽으로 잠깐 올까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이런 질문 하겠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아니면 to 다음에 have pp라는 녀석을 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될 거라는 거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니 to 다음에 have pp니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겠죠. 자 이렇게 합시다.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을 우리는 단순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to 다음에 have pp 쓴 것을 우리는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줘요. 단순 완료. 용어가 좀 생소한 친구들은 굳이 용어를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겼다. have pp가 들어갔으니까 완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순 부정사는 일치. to have pp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불일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치냐 불일치냐. 일치 불일치요. 일치 불일치. 그리고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불일치는 이전 사건이죠.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일치 have pp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봐봐. 시간이 흘러가잖아.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가 기준점을 이렇게 3개를 찍을 수가 있죠.
세 개를 찍었을 때 여기 뭐가 돼? 과거, 가운데를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잖아. 그러면 기준점이 만약에 현재라고 봤을 때 현재보다 이전 사건은 과거. 맞죠? 그런데 현재보다 이전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과거보다 쭉 지속돼 온 것, 우린 이것을 완료 시제다라고 불렀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에 완료,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속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두 있는 것이다. 이전 사건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to have pp가 이전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잠깐만 다시. 일치, 불일치. have pp는 이전 사건. 됐습니까?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봅시다. It seems that you like coffee very much. 라고 썼죠. 문장 한번 바꿔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 없다? it이란 단어는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주어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주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주어를 그 주어 자리로 옮기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 you.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아예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 이런 자잘한 부분들에 대한 실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거? 여기다 뭘 써야 돼? seem이라고 써야 됩니다. 됐죠? seems가 아니라 아까는 it이라고 하는 3인칭 단수니까 seems를 썼지만 여기 같은 경우 you니까 seem이라는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이런 자잘한 부분들을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말했지만 학교에서 내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깎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실수 안 한 친구들은 맞추고 그냥 실수해서 몰라서 틀렸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거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you seem, 잠깐만, 주어가 빠져나갔으니까 접사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시제를 밝힐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어도 없고 접수사도 없고 시제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like라고 썼잖아. 자,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는 무조건 to라고 썼지만 이제는 확인해 보자고요. 어떤 거? seems 현재입니다. like 현재입니다.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일치. 일치하는 거니까 뭐 써야 돼? 단순의 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to like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다음. 이거 고치고 나서 보니까 얘는 뭐다?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동사가 두 개 나왔죠. 우린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복문이다 라고 하죠. 우리 단수 복수라는 개념 아시죠? 단수 복수. 주어가 하나면 단수, 두 개 이상은 복수라고 하잖아. 동사, 주어 동사가 두 개니까 복문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동사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죠.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한다? 단문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채워보니까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라고 썼을 때 seem 또는 appear 이라는 형태를 쓴단 말이야. 얘네들은 명사절인데 이걸 뭘로 바꾸라? 투부정사. 부정사를 이용하는 단문으로 바꿔본다 라는 거죠. 왜?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명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to도 있었고 ing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바꿔보는 거죠. 다시 접속사 주어동사를 to로 바꾼 거죠. 접사 주어동사를 준동사. 그 중에서 to로 바꿨죠. 왜요? 명사절이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갑시다.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It seems that your brother had a serious problem. 자, 문장 바꿔볼게요. It 지우시고요. it을 지우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이 주어 자리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떻게 써야 돼? Your brother seemed 쓰시고 그런 다음에 접속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지워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거? seemed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had 과거가 되는 것이죠. 일치 불일치? 일치. 뭘 써야 돼? to have a serious problem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다음으로 갈게요. It appears that she had many friends in her youth. 자, 보니까 it 지우세요. 어떻게? she 올라오세요. 자, she 그녀는 appears 그냥 그래 보입니다. 접선이 사라졌겠죠. 잠깐만 확인합시다. appears 현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had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되죠. 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 드디어 나왔죠? 불일치. 이전 사건. 이전 사건인 것도 정확하게 맞죠? 앞에는 appears 현재인데 뒤에는 had라는 과거잖아. 이전 사건이 정확한 거죠. 그럼 뭘 써라? to have pp를 써라. 그러니 뭘 써야 돼? to have had
many friends in her youth 라고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죠. It didn't seem that my grandparents had been very rich. 이 문장 보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didn't seem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지워버리세요. 어떻게? My grandparents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그럼 my grandparents didn't seem 이건 그대로 써주시죠. didn't seem 이라고 써주시고 그런데 접속사를 지워주시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동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여기서는 과거를 썼죠. 여기서는 had been, had pp를 썼네. 이건 뭐가 돼요? had pp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일 때 과거 완료 쓰는 거잖아. 아, 이전 사건이네. 옛날 얘기네. 불일치하네. 뭘 써야 돼? to have been very rich 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seem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절을 구로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 연습 문제는 지금 바로바로 해설 강의를 듣지 마시고 잠깐 문제를 풀어보시고 풀고 나서 답을 맞추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절대로 답을 받아쓰기 하는 형태가 되면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라옵니다. You seem 자,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 그랬죠? 지우시고요. 한 다음에 여기 현재 to be nervous 쉬우니까 맞췄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이 지워지고요. he 올라오고요. he seems that 지워집니다. 잠깐만, 현재 과거입니다. 불일치 어떻게 써야 돼? to have lost his key. 잘 푸셨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it을 지우시고요. he가 올라와야겠죠. he seemed 그대로 써주시고 he seemed that 지워지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seemed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lost 과거가 되는 거죠. 일치입니다. 뭘 써야 돼? to lose his key. 됐죠? 다음 문제 갑시다. It seems that he is rich. 자, 보이시죠? he 올라가시고요. he seems 지워지시고 현재 일치입니다. to be rich.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옆으로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할게요. 옆으로 가서. 자, 봅시다. It seems that she was sick. 자, 해볼게요. 자, 지워집니다. 올라오시고요. 자, she seems that 사라집니다. 여기 현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과거가 되죠.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이기 때문에 뭘 써야 돼? to have been sick. 이라는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보죠. 다음 가보니까 it appears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자, 제일 먼저 it 지워지시고 he 올라오시고 he seemed 여기서 appeared인데 seemed로 바꿨네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appeared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어쨌거나 that을 지워버리시고 여기서 과거입니다. 여기서 뭘 썼어요? 과거를 썼죠. 일치 불일치? 일치. 뭘 써야 돼? to b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우리 다음으로 가보죠. It appears that she was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자, 볼게요. it을 지워버리십시다. she 올라오시고요. that은 지워집니다. She appears 한 다음에 여기는 현재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된다? 과거가 되는 것이고 일치, 불일치? 불일치. to have been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 다음으로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동영상 멈추고 문제 푼 다음에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 쭉쭉쭉 답만 적어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 풀어보고 틀려도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 다음번에 안 틀리게 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들으셔야 됩니다. 좀 더 가보자.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it을 지워버립니다. he 올라오고요. he seems 쓰시고 that은 지워집니다. 여기 현재, 과거, 일치, 불일치, 불일치. to have known the secret. 자, 다음으로 가보죠. 자, it 지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오고요. he seems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that은 지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일치, to study hard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워집니다. 다음에 올라오시고요. seems 쓰시고 that은 지워지겠죠. 현재 과거입니다. 현재 과거 일치 불일치? 불일치. to have loved him.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갈게요.
He seems to have been worried. 잠깐만.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랑 약간 달라졌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은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명사가 앞에 나와 있고 seem 하고 나서 to have been 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건 다시 구의 형태를 뭘로 바꿔라? 절의 형태로 거꾸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해볼 수 있겠죠? 해볼까요? It seems. it이 나왔으니까 뭘 써라? that. 이제는 앞에 있는 주어가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he. 자, 여기서 중요하죠. 잘 고민해 보세요. 뭘 썼다? to have pp라는 형태를 썼죠. to have pp.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근데 불일치인데 누굴 기준으로? 주절을 기준으로. 이 현재보다도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뭘 써야 돼? 여기다가 he was worried.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써주셔도 된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was worried 도 맞고요. 사실은 이렇게 써야겠죠. He has been worried. 얘도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잖아. 흘러갈 때 여기가 현재잖아. 현재보다 이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있지만 현재 완료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was worried도 괜찮고요. has been worried도 괜찮습니다. 둘 다 유효해요. 자, 다음으로 가보죠. She seems to be unhappy 라고 썼는데 제일 먼저 it seems 그냥 써주시고 it이 나왔으니까 뭘 써야 돼? that이라는 접속사를 써주시고 she 내려옵니다. she 하고 나서 중요합니다. to be 라고 썼잖아. 일치 아까 지웠군요. 일치는 뭐라 그랬어? 앞에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 앞에 현재니까 뭘 써야 돼? She is unhappy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밑에는 문제가 10번, 11번. 자, 같이 보자. 10번, 11번 같이 풀어볼게요. You seem to have lost weight 라고 썼는데 문장을 보니까 자, 제일 먼저 it, seem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seems 기억나시죠? that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가 내려와야겠죠? you 써주시고 잠깐만 to have pp 썼죠. 이전 사건이다. 누구보다 이전 사건이다. 현재보다 이전 사건이다. 그럼 뭐 쓸까요? You lost we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have lost라는 형태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 It seems that the box is heavy. 자, 아까로 다시 돌아왔네요. 자, it 지웁시다. The box 올라갑시다. The box seems 한 다음에 that 지워집니다. 현재 to be heavy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었는데 실제로도 이 정도의 속도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습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맞출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16, 17, 18번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Miss Smith seems 라고 썼는데 잠깐만 여기는 문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장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힌트를 보세요. before 힌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잠깐만 여기서 seems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뒤에는 뭐다? before가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거구나. 시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시간 차이가 나는구나. to have enjoyed 이렇게 to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눈에 보이시죠? 어떤 거? yesterday 동그라미, last month 동그라미, 다음에 ago 동그라미 약심되는 거죠. 전부 다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되니까 to have attende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to have passed 마지막은 to have happened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 문제 잘 풀었을 거야. 우리 근데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어떤 연습을 해보냐면 16, 17, 18, 19번을 뭘로 바꿔보자? 전부 다 이건 9니까 절의 형태로 바꿔보자. 이걸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겠죠. 됐어요? 자,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죠. 문제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동영상 마찬가지로 잠깐 멈추시고 그런 다음에 문장 전화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설을 같이 들읍시다. 자, 바꿔보셨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는 써보니까 어떻게 써야 돼? It seems that 주어가 누구였어? Miss Smith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현재보다 이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뭘 써야 돼? enjoy, enjoyed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it 마찬가지로 seems that 써주시고 he 내려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현재보다 이전 사건이니까 과거로 쓰면 되겠죠. 그냥 attended 라고 써주시면 되더라. 한 번 더 갑시다. it seems 마찬가지로 that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주어가 내려와야겠죠. an 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써야 돼? 과거니까 past 현재보다 이전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past 라고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갑시다. it seems that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the accident 그 사고가 the accident 현재보다 이전 사건이니까 과거가 되는 거잖아. 뭘 써야 돼? 여기다가 happened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는 첫 번째 이야기 seem이란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 문장들이 이 seem과 관련되는 문장들이 이번 시험범위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로도 실제로 나오곤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